안녕하세요. 디자인고미술학원 예비반 전임 강사. 안녕하세요. 20년대 전형 방법은 두 단계로 회화 서류 100%로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안녕하세요. 디자인고 미술학원 예비반 전임 강사 전찬서입니다. 자, 오늘은 수시 모집 비실기 전형 주요 대학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세하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패션 디자인학과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정원은 6명이고요. 20년도 경쟁률은 14.33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80%, 출결 봉사 20%,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은 2개 영역 등급 합 6등급 이내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모집 정원은 5명이고 신설되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60%, 면접 40%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가천 바람개비 전형입니다. 모집 정원은 6명이고요. 20년도 경쟁률은 27.83대 1입니다. 총 2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 4배수로 선발한 뒤에 2단계 1단계 성적 50%, 면접 50%로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사회기여자 전형입니다. 모집 정원은 2명이고 20년도 경쟁률은 20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위와 동일하고요. 전형별 세부 내용은 서류는 학생부랑 자소서를 반영하고요. 면접은 서류 면접 1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자,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성 우수자, 가천 바람개비 2 전형 폐지 및 그리고 논술 위주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대 수원 캠퍼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비즈, 시각정보, 산업디자인, 장신구, 금속디자인 학과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모집 정원은 28명입니다. 2020년도 경쟁률은 8.89대 1이고요. 총 2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 3배수로 선발이 되고요.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로 반영되게 됩니다. 전형별 세부 내용은 서류, 학생부 자소서를 반영하고요. 면접 때는 아이디어를 A3에 60분 동안 작성한 뒤에 면접을 15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가장 큰 변경사항은요, 학생부 종합전형 교사 의견서 폐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조경디자인, 의류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도예학과, 이 중 가장 경쟁률이 센 학과는 디지털 콘텐츠 학과인데요. 20.33대 1입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1단계 서류 100%, 4배수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로 다시 선발하게 됩니다. 전형별 세부 내용은 서류, 학생부 자소서 이렇게 2가지에 반영되게 되고요. 면접은 8분 이내로 진행됩니다. 수능 최저는 국어, 영어 중 1개 이상이 3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중 보른기회 전형 1, 국가보훈 전형, 그리고 농어촌 전형, 수급자 전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조경디자인, 의류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도예디자인 모집하고 있고요. 모집 정원은 전 학과 2명씩 동일합니다. 이 전형은 신설된 전형이라 20학년도 경쟁률이 없고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30%, 서류 70%, 비교과는 정성평가로 진행하고요. 지원 자격은 국가보훈자, 농어촌, 전형별 세부 내용입니다. 교과는 일반 과목 80%, 국어, 영어 반영하고요. 진로 선택은 국어, 영어, 예술, 체육 중 상위 2과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학생부 자소서, 그리고 지원 자격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고교 연계 전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조경디자인, 의류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도예 디자인 모집하고 있고요. 이 전형에서 가장 센 경쟁률은 11.2대 1이고요. 시각디자인 학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경쟁률은 도예디자인학과이고요. 4.83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100%이고요. 반영 비율은 교과 80%, 출결 10%, 그리고 봉사 10% 이렇게 반영됩니다. 지원 자격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예체능 고교별 한 명씩만 지원할 수 있고요. 영재학교, 각종학교, 방통고 등은 제외됩니다. 전형 요소별 세부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교과는 일반 과목 80%, 국어, 영어 반영되고요. 진로 선택은 20%, 국어, 영어, 예술, 체육 중 상위 두 과목 반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능 최저가 있는데요. 국어, 영어 중 한 개가 3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자,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가장 큰 변동사항은 고름기회 전형이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고교 연계 전형 방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오 르네상스 고교 연계 전형 수능 최저 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조형학부 실기실적 특기자 전형입니다. 모집 정원은 15명, 그리고 전형 방법은 2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 전형이고요. 1단계 서류 100% 5배수로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 1단계 성적 60%, 면접 40% 이렇게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세계 영역 등급 합 8등급 이내이고요. 한국사 4등급 이내, 탐구 과목 한 가지 반영됩니다. 전형별 세부 내용입니다. 서류는 학생부 자소서 활동 증빙 서류 준비해야 하고요. 면접은 서류 면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민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국민 프론티어 전형입니다. 모집 단위는 시각디자인 모집 정원 6명 모집하고요. 2020학년도 경쟁률은 45.5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2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 전형이고요. 1단계 서류 100% 3배수로 선발한 뒤에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로 선발하게 됩니다. 전형 요소별 세부 내용은 서류, 학생부 자소서 준비해야 하고요. 면접은 3대1로 진행하게 되는 서류 면접이 10분간 진행됩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가장 큰 변동사항은요. 공간 디자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덕여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동덕 창의 리더 전형입니다. 모집 단위는 큐레이터, 회화과, 패션 디자인, 시각, 실내 디자인, 미디어 디자인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시각 디자인학과 24대 1이고요.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과는 6.67대 1 큐레이터 학과입니다. 다음으로 전형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 전형이고요. 1단계 서류 100% 3배수로 선발되지만 회화학과만 유일하게 5배수로 선발됩니다. 그리고 2단계 1단계 성적 40%, 심층 면접 60% 반영되고요. 전형 요소별 세부 내용은 서류, 학생부 자소서, 활동 보고서 반영됩니다. 그리고 면접 때 서류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큐레이터학과 모집 인원 9명입니다. 2020학년도 경쟁률은 4.1대 1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학생부 교과 100% 일괄 반영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 영어 포함 시 6등급 이내입니다. 전형 요소별 세부 내용은 교과, 국어, 영어 플러스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반영됩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가장 큰 변동사항은 디지털 공예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지대학교 서울 캠퍼스, 용인 캠퍼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명지인재 면접 전형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건축학 전공, 전통 건축학 전공, 공간 디자인 2020학년도 경쟁률은 가장 높은 곳 공간 디자인 30.6대 1,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은 디지털 콘텐츠학과 14.73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2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 전형이고요. 서류 100%로 4배수 선발한 뒤에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크리스천 리더 전형이기도 한데요. 건축학부 2명 모집합니다. 전형 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명지인재 서류 전형입니다. 디지털 콘텐츠학과 건축학 전공, 전통 건축학 전공 모두 신설된 전형이고요. 서류 100%로 반영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입니다. 디지털 콘텐츠학과 건축학 전공, 전통 건축학 전공, 공간 디자인 이 중 공간 디자인은 신설된 전형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학생부 교과 100% 5배수로 선발한 뒤에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반영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디지털 콘텐츠학과 건축학 전공, 전통 건축학 전공, 공간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신설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100% 반영되고요. 검정고시, 특성화고, 예술고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전형 요소별 세부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영 교과입니다. 공간 디자인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반영합니다. 디자인 콘텐츠 그리고 건축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합니다. 서류는 학생부 반영하고요. 명지 인재 서류 전형은 학생부 그리고 자소서 반영합니다. 면접은 서류 면접으로 10분에서 15분간 진행됩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가장 큰 변동 사항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에 요건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크리스천 리더 전형이 폐지되었고요. 명지 인재 서류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은 1단계 배수가 증가했습니다. 3배수에서 4배수로 증가했고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명대 서울 천안 캠퍼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상명인재 전형입니다. 모집하는 학과는 조형예술학과, 생활예술학과, 디자인학부, 무대미술학과, 사진영상미디어학과, 디지털 만화영상학과, 디지털 콘텐츠학과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활예술학과가 22.5대 1이고요. 가장 낮았던 경쟁률은 무대미술학과 8.5대 1입니다. 총 2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 전형이고요. 1단계 서류 100% 3배수로 선발한 뒤에 2단계 서류 70% 면접 30% 반영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고름기회 전형이라고도 하고요. 모집하는 학과는 위와 동일합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서류 100% 반영되고요. 지원 자격은 국가보훈, 농어촌, 기초생활, 최상위 계층 지원 가능합니다. 전형 요소별 세부 내용은 서류 학생부 반영하고요. 면접은 서류 면접으로 1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가장 큰 변동 사항은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폐지가 있고요. 서울 캠퍼스 조형예술 생활예술학과 고름기회 전형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입니다. 모집단이 디자인학과입니다. 실기 미포함 전형 모집 정원은 6명이고 2020학년도 경쟁률은 14.17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총 2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 2배수로 선발한 뒤에 2단계 면접 및 구술 100% 반영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이고요. 탐구 2개 각각 2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디자인학과 모집 정원 2명이고 2020학년도 경쟁률은 10.5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 전형 70% 그리고 면접 30%이고요. 전형 요소별 세부 내용은 서류, 학교 소개, 학생부, 그리고 자소서, 추천서가 있습니다. 면접 및 구술은 10분 내외로 진행되고요. 실기 미포함 전형은 15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입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단이 시각디자인학과, 금속공예학과, 의예학과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총 2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 전형이며 1단계는 서류 100% 3배수로 선발되고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반영됩니다. 서류는 학생부와 자소서가 필요하고요. 면접은 서류 면접을 보게 됩니다. 다음 기획균형 전형, 산업디자인 1명 뽑습니다. 전형 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여대입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 바로민재 전형이고 모집 단위는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있습니다. 2020학년도 경쟁률은 시각디자인 18.5대 1, 산업디자인 16.4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총 2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 전형이며 1단계 서류 100% 4배수로 선발한 뒤에 2단계 서류 60% 면접 40% 반영합니다. 전형 요소별 세부 내용입니다. 서류는 자소서, 학생부, 그리고 면접은 서류 면접으로 15분 동안 진행됩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변동사항은 시각디자인학과에서 모집 정원이 3명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영상학과, 의상학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 100% 학생부 자소서로 선발합니다. 다음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영상학과, 의상학과 모집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100% 수능 최저 등급 2개 영역 등급합 5등급 이내,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전형별 세부 내용은 학생부는 일반 선택 과목 80% 반영되고 진로 선택 과목 20% 반영됩니다.
지원 자격은 학교장 추천서가 있어야 하며 특성화고 예고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2022학년도의 변동사항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창의 인재 전형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디자인 이노베이션 학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 세배수로 선발하고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반영합니다. 전형 요소별 세부 내용입니다. 서류, 학생부 자소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면접 시에 전공 적합성 발표 자료 작성합니다. 40분간 진행됩니다. 이화여대입니다. 실기 성적 예체능 서류 전형입니다. 모집 단위는 동양학과, 서양화학과, 조수학과, 도자학과, 디자인학부, 섬유예술, 패션 디자인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 4배수로 선발한 뒤에 2단계 서류 80% 면접 20%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2개 영역 등급 합 6등급 이내입니다. 탐구는 상위 한 과목이 반영됩니다. 세부 내용은 서류 학생부 활동보고서 필요하고 면접은 서류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2022학년도의 가장 큰 변동사항은 예체능 서류 전형 추천서가 폐지되었고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인천대입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모집 단위는 디자인학부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경쟁률은 5.38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 반영되고 수능 최저 등급은 2개 영역 등급 합 7등급 이내입니다. 교과는 국어, 영어 각각 30%, 수학, 사회 각각 20% 반영됩니다. 인하대입니다. 의류디자인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12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경쟁률은 14.71대 1이고 전형 방법 1단계 서류 100% 세배수로 선발합니다.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반영합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2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경쟁률은 12.5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 100%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 추천 인재 전형입니다. 2020학년도 경쟁률은 25.6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 반영하며 지원 자격은 고교별 7명 이내 교장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2개 영역 등급 합 5등급 이내입니다. 탐구는 한 과목 반영됩니다.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반영되고 제출 서류는 학교장 추천서입니다.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가장 큰 변동사항은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 등급 3개 영역 합 7등급 이내에서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안성 캠퍼스입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 다빈치 인재 전형입니다. 2020학년도 경쟁률은 공간 연출 디자인 27대 1입니다. 환경 디자인 12.9대 1, 패션 디자인 12.25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 3.5배수로 선발한 뒤에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 반영합니다. 전형 요소별 세부 내용은 서류 학생부 자소서 필요하고 면접은 서류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2022학년도의 가장 큰 변동사항은 학생부 교과 전형 폐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교사 추천서 폐지입니다. 다음은 한성대입니다. 학생부 교과 1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패션 디자인학과 2020학년도 경쟁률은 6.41대 1입니다. 모집 정원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1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패션 디자인 야간 모집 정원은 14명,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6명입니다. 2020학년도 경쟁률은 5.29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 수능 최저 등급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2 전형입니다. 글로벌 패션 디자인학과 그리고 글로벌 패션 디자인학과 야간 신설되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 그리고 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반영합니다.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글로벌 패션 디자인학과, 글로벌 패션 디자인학과 야간 서류 100% 반영하고 학생부 자소서 반영합니다. 다음은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글로벌 패션 디자인학과 2020학년도 경쟁률은 9.33대 1입니다. 2022학년도의 가장 큰 변동사항은 적성고사 전형 폐지 및 학생부 교과 2 전형 신설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1 전형 수능 최저 등급이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에서 7등급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 20% 반영이 폐지되고 서류 100%로 반영됩니다. 다음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주얼리 패션 디자인학과, 산업 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영상 디자인학과 전형 방법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 반영됩니다. 세부 내용은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 항목 정성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022학년도의 변경사항은 재능 우수자 전형, 실기 다단계 전형 폐지 및 학생부 종합 전형 신설입니다.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미술 우수자 전형, 학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학년도 경쟁률, 가장 높은 곳은 한학과 9.88대 1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게임 그래픽학과 3.9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 20%, 서류 80%, 3배수로 선발한 뒤에 2단계 서류 40%, 면접 60% 반영합니다. 지원 자격은 미술에 관한 교과를 한 과목 이상 이수한 자입니다. 2023학년도는 2과목 이상입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서울 캠퍼스 3개 영역 등급 합이 9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세종 캠퍼스는 2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한국사 응시 필수입니다. 교과는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 사회, 과학 중 이수 단위가 상위인 것이 반영됩니다. 탐구는 2과목 필수 응시에 1과목이 반영됩니다. 서류는 학생부 미술활동 보고서 필요하고 면접은 심층 면접이 10분 이내에 이루어지고 문제풀이 24분 주어집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입니다.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19.44대 1로 가장 높고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예술 2.54대 1로 가장 낮습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 100% 반영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서울 자예 3개 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서울 캠퍼스 인예 3개 영역 등급 합 7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세종 캠퍼스 자예 2개 영역 등급 합 9등급 이내, 한국사 응시 필수, 그리고 세종캠 인예 2개 영역 등급 합 8등급 이내, 한국사 응시 필수입니다. 서류는 학생부 자소서 반영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자 전형입니다. 서울 캠퍼스 자율, 자연예술, 경쟁률 6.56대 1입니다.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인예, 경쟁률 10.9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 반영되고 서울 캠퍼스 학교장 추천자 고교별 5명 이내,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 자연예술 3.08대 1입니다. 인문예능 2020학년도 경쟁률 5.44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 반영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서울 자연예능 3개 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서울 인문예능 3개 영역 등급 합 7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세종 캠퍼스 자연예능 2개 영역 등급 합 9등급 이내, 한국사 응시 필수입니다. 세종 캠퍼스 인문예능 2개 영역 등급 합 8등급 이내, 한국사 응시 필수입니다. 교과는 자연예능,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반영되며 인문예능,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반영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90% 반영되며 진로 선택 과목은 10% 반영됩니다. 2022학년도의 가장 큰 변동사항은 미술 우수자 전형 지원 자격이 추가되었습니다. 미술에 관한 교과를 한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며 2023학년도부터는 2과목 이상 응시를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 모집의 미술 우수자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1단계 교과 100%에서 1단계 교과 20%, 서류 80%로 바뀌었습니다. 예술학과 수시 모집 및 학생부 교과 전형이 폐지되었고 미술 우수자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서울 캠퍼스는 교과 우수자 전형이 학교장 추천자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비실기 전형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점들을 Q&A 형식으로 나열하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대를 가려면 정말 수학 내신을 챙길 필요가 없나요?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과 전형은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 학생부 교과 전형, 가천대 학생부 교과 전형, 영지대 학생부 교과 전형, 경기대 실기 전형, 을지대 모든 전형, 인천대 학생부 교과 전형. 수학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대학과 전형은 홍익대 미술 우수자 전형, 성신여대 실기 전형, 동덕여대 학생부 교과 실기 전형, 덕성여대 실기 전형, 삼육대 실기 전형. 표면적으로 보면 많은 대학들이 수학을 필수 혹은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학 내신이 중요한 경우는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과 전형 중 학생부 교과 전형과 서류를 정성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상위권 대학입니다. 이런 전형과 대학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시에 영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신 관리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비실기로 미대를 가려면 성적이 얼만큼 나와야 하나요? 서울대, 국민대, 고려대, 홍익대, 상위권 학과, 이화여대, 서울과기대, 경희대 등 상위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경희대, 동덕여대, 가천대, 명지대, 한성대 등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주요 교과의 평균 내신이 2등급 전후는 되어야 합니다. 중앙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경기대, 상명대와 같은 중상위권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3등급 전후의 내신 성적이 요구됩니다. 저는 이과라서 사회 과목보다 과학 과목을 더 잘하는데 과학을 해도 되나요? 수시의 경우 내신 성적을 반영할 때 과학을 필수로 반영하거나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드물어 사회 과목의 성적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신이 1학년 때는 사회 성적이 더 좋고 2학년 때는 과학 성적이 더 좋은데 3학년 때는 둘 중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내신을 반영할 때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여러 교과 중 선택하여 반영하는 경우 우수한 과목을 반영하며 홍익대 미술 우수자의 전형 경우 수학, 사회, 과학 중 이수 단위가 높은 교과를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홍익대 지원을 고려하시는 경우 사회와 과학 중 이수 단위가 많은 교과를 준비하셔야 하며 그 외 대학인 경우 보편적으로 사회를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실기로 가려면 제2외국어, 음악, 기술과정 등의 내신 관리도 해야 하나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도 주요 교과 위주로 내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은 크게 내신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기계적으로 내신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정성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되도록 전 과목을 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주요 과목이 아니더라도 5등급 이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2 현재 국영사 내신이 3등급 중후반 정도입니다. 비실기를 계속 준비해도 될까요? 아니면 질금이라도 실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남은 학기 내신을 모두 1등급으로 받을 경우 예상되는 내신 평균은 3등급 초중반 정도입니다. 먼저 남은 학기 내신을 1등급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시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실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3등급 초중반의 내신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 비실기 대학이 많지 않기에 되도록 비실기를 병행하여 입시에 대비하시면 향후 지원하실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넓어집니다. 검정고시 출신인데 비실기로 지원할 만한 미술대학이 있을까요? 디자인 관련 학과로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내신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정고시생의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원이 가능한 일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도 교내외 공식 활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에 비해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정고시 출신인 경우 수능 성적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시모집 비실기나 일반적인 실기 전형을 준비하시는 것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학교는 집중 이수제로 1학년 때 미술을 몰아서 수업하는데 제가 그때 미술 대신 음악을 선택했어요. 이제는 미술 수업이 없는데 그럼 전 홍익대는 지원할 수 없나요? 홍익대 미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미술에 관한 교과,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전문 교과 1, 한 과목 이상 이수한 자라는 제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형으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고1부터는 미술에 관한 교과를 2과목 이상 이수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를 수시에서 동시에 지원할 수 있나요? 같은 학교라 할지라도 전형 방법이 다르다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형 방법이 같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술 우수자 전형으로 서울의 디자인 학부와 세종의 디자인 컨퍼런스를 동시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술 우수자 전형으로 서울의 디자인 학부, 학교 생활 우수자로 세종 캠퍼스 자율 전공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실기 전형은 예고가 훨씬 유리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자기소개서, 미술활동 보고서에 넣을 만한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의 다양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일반 인문계보다는 쓸만한 활동의 가짓수가 좀 더 확보되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활동만을 보시지 않고 내신을 보거나 수능 최저 충족 여부 등도 합격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연 예고에서 특히 실기 과목 내신을 우수하게 받는 것이 쉬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실기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중에 예고 출신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본다면 단순히 예고가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학교가 예체능에 관심이 없어서 미술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죠? 미술활동 보고서에는 동아리 활동이나 교과 활동 이외에도 독서 감상, 전시회 관람, 공모전,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쌓아가는 것이 차선책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이 하는 활동은 영향력이 크게 떨어지므로
특정 단체나 주체가 있는 기관에서 개최한 활동에 참여 이력을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홍익대 미술 우수자 전형 1단계가 바뀌면 내신 커트라인이 얼마나 낮아질까요? 이번에 가장 큰 변동 사항이죠. 1차 서류 80%에서 내신 20%, 3배수의 반영비를 고려해볼 때 1차 커트라인의 진입 장벽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지만 큰 폭으로 하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홍익대 준비를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내신 상위권 학생들 수가 적지 않을 것이며, 반면에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을 극복할 만큼 비교과 활동이 두드러지게 많은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술활동 보고서에는 어떤 걸 적어야 하나요? 현재 고2인데 언제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미술활동 보고서에는 크게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종합란으로 나뉘며 자신이 하는 활동을 사실에 근거해서 서술하되 느낀 점이나 사고력,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이 드러나게 서술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실제 서류 작성은 입력기간 한두 달 전부터 시작하여도 충분합니다. 그 전에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보다 서류에 포함될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비실기 전형 면접이 있는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홍익대의 경우 교수 플러스 사정관 주최 신칭 면접이 진행되며 24분간의 문제풀이를 해야 합니다. 세종대와 경기대의 경우에도 간단한 드로잉력을 판단할 수 있는 면접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기존 작품들을 보고 교형적으로 해석하는 훈련과 함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드로잉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대학들의 경우 제출 서류, 학생 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노력을 확인하는 질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왜 그것이 하고 싶은지 등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중한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2학년도의 가장 큰 변동사항을 Q&A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